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자, 오늘은 증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장이 여러분들 뭐 최근 들어서 조금 힘들긴 했는데, 뭐 시장의 반전도 좀 연속해서 코스닥이 좀 반등도 나오고, 뭐 그래서 이제는 좀 저점도 만들고 좀 올라오면서 미국 대선을 좀 기다리는 이런 흐름으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뭐 미증시 마감 상황 보고, 또 그다음에 유럽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하락의 이유들이 이제 뻔하게 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마이너스 4% 떨어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까크가 3% 넘게 떨어졌고, 그 다음에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마이너스 3%, 나스닥이 3.7% 떨어졌으니까 야, 급락한 거야? 그러니까 뭐 장중에 폭락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우리 시장이 오늘 굉장히 좀 영향을 크게 줄 것이다 라고 여러분도 아마 예상하셨을 텐데, 오늘 개장 전에 제가 뭐 그런 내용들을 남겨드렸어요. 개장 전에 오늘 무조건 개파락하게 되면 이유 불문하고, 그죠?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보통 악재라는 것은 우리한테 생긴 모양이 다르게 다가오죠. 뭐 코로나로 다가오기도 하고,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도 다가오기도 하고, 뭐 실적이 안 좋게 다가오기도 하고, 뭐 아니면 또 다른 뭔가 악재로 해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선하냐 신선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주면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생긴 모양만 달라. 그죠? 얼굴이 네모나게 생겼는지 세모나게 생겼는지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개파락하게 돼. 뭐 당연히 개파락하는 거죠. 전략 후약이 아니라 전략 후강이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만약에 오늘 미증시가 또 하락을 하게 되더라도, 내일 우리가 만약에 개파락하게 돼도 전략 후강 나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오늘 좀 점검을 해 드릴게요. 유럽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유럽 코로나19, 그죠? 그래서 프랑스하고 독일이 재봉쇄에 나섰다. 뭐 이탈리아도 지금 심상치 않고, 그래서 미증시도 급락을 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자, 그리고 이 코로나와 이 재유행에 대한, 그래서 유럽이 또 미국도 봉쇄될 가능성, 그죠? 다시 봉쇄령이 만들어지고, 그죠? 이런 악재들이 다시 만들어질 가능성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데, 저는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밤새 뭘 작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 좀 푹 좀 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아침에 보니까 미증시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야, 오늘 유튜브에 영상 올려드리는 거 하루 패스하려고 그랬는데 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 얘기를 꼭 드려야겠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제가 말이 좀 어눌하거나 아니면 뭐 횡설수설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들으시더라도 뭐 그런 부분 좀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좀 잡아봤는데요. 유럽의 폭락 이유하고 미증시 폭락 이유는 급락이라고 해도 되고 폭락이라고 해도 되는데 다르다라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죠? 유럽은 사실 코로나 재유행 이제 때문에 이 봉쇄령 내린 거 있죠. 뭐 30일부터 프랑스는 프랑스 전역에 이제 봉쇄령이 내려지고, 독일은 좀 일부 합니다. 미증시는 좀 다르다 이거예요. 유럽이 봉쇄령을 시작을 하고, 미국도 지금 난리죠. 하루 확진자 수가 8만 넘었다가 지금 8만 아래로 내려와서 제가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꼭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네, 구독, 알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미증시는 이 유럽 시장 빠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더불어서 기대했던 추가 부양책 합의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거, 물론 이거는 미국 대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거 나한테 유리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이거라도 극적으로 뭔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뭐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한테는 땡큐고요.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대선 이후로 밀려나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 바이든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더 벌어지지 않고 있죠. 그죠? 그 일부 경합적께서는 조금 좀 가까워지는 쪽도 있어서 이것 자체가 사실은 불확실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증시는 호재 없는 가운데
그냥 이것저것 믹스가 돼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다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좀 이따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최근 유럽의 코로나19 확산 신선하냐? 저는 악재를 바라볼 때 두 가지로 바라봅니다. 한 가지는 신선하냐, 두 번째는 신선하지 않느냐. 새롭고 신선할 때는 굉장히 영향력이 크고 충격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그죠? 시장에 영향을 주고 뭡니까? 신선하지 않게 되는, 이게 식상한 악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그냥 식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이 재봉쇄에 대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난 3월 4월달 이후에 솔직히 조금 신선하기는 해. 하지만 이것이 연속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때보다 유럽이 더 강도를 더 세게 봉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신선하진 않다. 그리고 우리는 유럽 시장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있습니다. 제2유행 우려에서 경기 침체 우려도 나오고 있고, 뭐 증시도 급락을 하고 있고,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들과, 여기서 그들은 유럽하고 미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미증시가 아니라 미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아도 좀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그죠? 자, 이 얘기를, 그리고 뭐 종목도 몇 가지 한번 같이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요거 한번 보시죠. 요거 독일 닥스 지수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 이렇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면 되잖아요. 그죠? 예. 자, 보시자고요. 예.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이제 추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이고요. 그 다음 프랑스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한국도 비교 대상으로 해놨는데 한국은 뭐 워낙 수가 적으니까 거의 뭐 보이지도 않아요. 예. 자, 근래 들어서 미국이 가장 많았을 때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때가 얼마일까? 10월 24일. 미국은 8만 7천 명, 하루 확진자가 8만 7천 명이었고, 프랑스 4만 2천, 독일 8,500, 한국은 뭐 70명 정도 됐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면 유럽의 선진국들, 그 다음에 미국하고 아시아, 특히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이나 뭐 이쪽은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자, 미국은 8만 7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7만대로 좀 내려왔어요. 뭐 8만이나 7만이나 그게 그거다. 그죠? 뭐 그게 그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뭐 대선 전에 뭐 봉쇄령을 다시 내리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좀 낮고, 프랑스 4만이었잖아요. 최근에 프랑스 얼마까지 있었냐면 이때 4만이었고, 이때는 가장 많았을 때 하루 확진자 수가 5만 2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정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 색깔을 좀 바꿔서, 그 다음에 프랑스도 가서 5만대 정점은 있었고, 미국은 한 8만 7천이었고요. 프랑스는 5만대였습니다. 그죠? 독일은 그죠? 보시면 한 만대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면 사실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메르켈 총리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속도로 가면 지금까지는 감소할 수 있지만 의료진이 또 의료시설이 감내할 수 없다. 당연히 봉쇄하면서, 봉쇄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로 예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이제 격상을 하고, 그죠?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때는 좀 영향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감염자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죠? 우리는 그걸 봐야지 지금, 그죠? 못 돌아다니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 역시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이미 정점을 한번 좀 찍었다. 그리고 지금 유럽 뭐 독일이나 프랑스도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나오나? 예, 여기 있네요. 보시게 되면 유럽 뭐 쌍두마차 독일 프랑스 재봉쇄에 세계 경제 더블 딥에 뭐 암문이 있다. 더블 딥의 암은, 이 얘기만 들으면 어떻게 살 떨려. 얘 뭐 당장이라도 큰일 난 것처럼, 증시가 당연히 폭락해야 되는 것처럼, 뭐 우리 다 뭐 거지 되는 것처럼, 그죠? 벌었던 거 다 뺏기는 것처럼, 그죠? 앞으로 세계 경제는 계속 하향하기만 할 것이다라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면 우리 국내 증시도 뭐 이 영향을 받아서 기사 내용 제목만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 지난 3월 달에 말이죠. 국내 증시가 코로나19 이 영향으로 해서, 자 보십시오.
이렇게 폭락할 때 있었습니다. 이 폭락할 때 여러분들 뭐 경제 매체도 마찬가지고 뉴스 매체나 이런 데서 소위 대학 교수님들이나 또 아니면 뭐 전문가들 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이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예. 이거 코로나19 이거 몇 년 이 경기 침체가 몇 년 갈 거라고 그랬습니다. 주식시장도 앞으로 1, 2년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NO! 미리 반영하고 있다. 그죠? 극단적인 지점까지 가면, 그죠? 극단적인 지점까지 가면 거기가 정점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왜? 주식시장은 미래를 반영하고 경기는 나중에 좋아져도 상관없습니다. 추가 부양책은 막대한 돈을 갖다가 풀고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수준까지 내려놓고 계속해서 그죠? 뭐 정책 밀어붙이고요. 경기를 살리기 위한 그거 사실 증시가 미리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오늘 코스피는 전약 구강으로 돌렸습니다. 코스닥은 어땠냐? 코스닥은 지금 3일째 양봉입니다. 오늘 음봉 나왔을 때, 오늘 아침에 개파락했을 때 전약 구강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식을 그냥 어제도 못하고 난 좀 싸게 사고 싶다면 사실 오늘 시가부터 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개장 전에. 그런데 솔직히 지금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주식 비중이 없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현금만 들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잘 관리해서 가셔도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가지고 있는 거 잘 관리해서도 가셔도 된다. 그렇죠? 그리고 유럽의 악재는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프랑스는 30일부터 뭐 저녁에 봉쇄령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독일은 일부 이제 뭐 음식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그죠? 뭐 이런 뭐 요식 파는 이런 쪽하고 그 다음에 뭐 공연장이라든지 뭐 극장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일부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한 번 영향을 줬는데 봉쇄령에 또 봉쇄령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난 뭐 3월달 그리고 4월달 이때보다 사실은 지금 수위가 조금 낮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 야, 일단 한 달 해보고 상황 봐서 그때 또 결정할게. 이거죠, 이거. 그죠? 1개월간 프랑스 전역을 봉쇄하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달 하고 한 달 해보고 그죠? 확진자 줄어들고 하면 다시 풀겠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증시는 뭐 한 달 내내 그 영향으로 해서 떨어질까요? 아니에요. 오늘 반영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미국하고 유럽 이 선진 시장하고 국내 증시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 이쪽 시장하고 한국, 뭐 중국, 일본, 뭐 아니면 아시아 이쪽하고는 좀 달라요. 코로나19 대응도 다르죠. 우리는 지금 뭐 이미 100명, 뭐 많으면 100명 좀 넘겠지만 100명 아래에 있단 말이죠. 몇백 대 1이에요. 그죠? 아시아는 사실 뭐 상황 관리를 잘 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는 너무 가질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를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 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유럽의 코로나19의 확산, 뭐 재유행 우려로 봉쇄령 내려 이게 뭐 일시적으로는 좀 신선할 수는 있어도 신선하지는 않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플레이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돌발 악재가 됐던 것이 이제 유럽의 봉쇄령입니다. 이것이 미국으로 불이 붙느냐인데, 그죠? 예, 미국으로 불이 붙느냐 이건 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미국 대선 전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추가 부양책. 이거는 뭐 그 전에 되면 재료고 안 돼도 제가 주머니 속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선 전에 안 되면 대선 이후에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제로가 되고 그땐 제로가 안 될까요? 아니에요. 주머니 속에 있는 선물이라고요. 그죠? 다만 선물을 언제 끊느냐예요. 자, 세 번째, 국내적으로 대주주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들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3억까지 내렸습니다. 기준을 3억으로 내렸습니다. 거기서 뭐 1억으로 내리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좀 우스갯소리를 하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에서 3억으로 내렸는데 3억에서 1억으로 내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악이란 얘기예요. 거기서 보다 좀 완화돼서 야 5억 정도로 할게, 아니면 조금 유예할게,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 그죠? 뭐 이런 것들 재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도 사실은 뭐 연말 때까지 가서 뭐 이게 완화되거나 뭐 이거 뭐 내용이 없으면 좀 영향이 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이미 대부분 다 반영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 더 나빠질 게 없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3억에서 1억으로 더 낮추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돌 맞지 않으려면, 그죠? 그럴 가능성도 적고. 그리고 아까 봉쇄령을 내렸는데 또 추가로 봉쇄령 더 확대해서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한창 때보다는 수위가 좀 낮단 말이에요. 그죠? 어찌됐든 시간 지나면 확진자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식상한 악재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지난번에 코스닥이 이렇게 급락할 때 무슨 얘기 들었냐면, 이 코스닥 시장의 반전 포인트는 딱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 빅히트 엔터가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에 자신감을 주든지, 뭐 개인 투자자들. 두 번째는 그게 안 되면 차라리 코스닥 지수가 800, 800입니다. 800까지 떨어지거나 아니면 800을 깨거나, 그럼 뭐라고 그랬죠? 제가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살고 죽여야 산다라고 그랬죠. 그래야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 왜? 모멘텀이 없을 땐 어떻게? 주가가 떨어져서 싸져야 매수세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어제든 그제든 오늘이든 뭐 일부 저가 매수 하려는 분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싸졌으니까요. 그죠? 싸졌다라고 판단되고 반동도 나오니까 갖고 있는 주식도 안 팔았을 거 아니에요. 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 대선 결과가 사실은 굉장히 좀 이후로 좀 미뤄질까, 좀 왜냐면 사전투표도 많고 우편투표도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일부 주에서는 아시죠? 개표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서로 결과에 대해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고 승복할 수 없다라고 조 바이든도 트럼프도 모두 그러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굉장히 혼란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식시장은 맨날 폭락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찌됐든 정리가 될 것이고, 일단 중요한 건 누가 이기느냐, 저희는 그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주식시장도 종목들도 같이 흐름을 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은 갭상승할 때 조심하면 돼요. 갭상승이라는 거 뭐냐면, 시가가 어제보다 이만큼 높게 시작해서 이렇게 높게 시작해서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강세장에서는 이런 게 전강 시작할 때도 강했고 뒷장에서도 강하다, 막판까지 강하다, 그래서 전강 후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강세장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좀 드물어. 갭이 크면 음봉 맞아요. 반대로 갭하락을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어제 종가가 여기지 않습니까? 오늘 시가는 어디입니까? 이만큼 떨어져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오늘 시가는 얼마 떨어졌어요? 이 코스닥 기준입니다. 오늘 시가는 마이너스 1.88% 떨어져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어제 종가고 여기가 시가란 말이에요. 갭하락 나오면, 그죠? 제가 양봉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난 월요일 날도, 그죠? 얘기해 드렸죠. 이게 월요일입니다. 야간 반상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흉흉하고 하지만 내일 우리 시장은 개파락하기를 기도하시라고, 그래야 산다라고 그랬죠.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화요일날 시장의 저점이 만들어지고 돌아섰고요. 전날 올렸고 오늘은 개파락해서 전략 후가입니다. 자, 만약에 오늘 미증시가 지금 뭐 미국 지수 선물도 오르고 있지만 반등에 실패했다, 그럼 내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락 마감했다, 그럼 내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개파락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가부터 팔아야 돼. 오늘 시가부터 판 사람들은 얼마나 후회했겠어. 야, 걱정돼. 막 기사 보니까 막 진짜 난리가 나고 이제 뭐 진짜 증시가 막 폭락을 하면서 이제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아침 시가부터 그냥 겁나서 다 때렸다 한번 쳐보세요. 점심밥도 안 먹히지 않나요? 예, 그죠? 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죽어야 산다라고 그랬죠. 이것저것 나 다 모르겠다 하면 나 저가에 잡을 용기도 없고 난 좀 뭐 손절하기도 싫어.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요. 가만히 미국 대선 끝날 때까지 가만히 계셨다. 뭐 최저점은 안 사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조금 더 용기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조금 더 기회를 보려는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고요. 꼭 밑바닥에 사라는 법은 없어요. 그죠? 예, 천천히 하셔도 돼요. 내일 우리 시장은 아마 개파락하게 되면, 하락 출발하게 되면 다시 전략 후강이 나온다. 그러니까 개파락했을 때, 시가가 이만큼 떨어져서 출발했을 때, 뭐 유럽이나 미국 시장시가 안 좋아갖고 이렇게 했을 때 절대 아침에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는. 그 다음에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해서 양봉 3개를 코스닥은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내일 음봉 이렇게 큰 거 하나 맞아도 완충 구간이 이만한 게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까지는 시간적으로 여유를 좀 벌었고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반전된 게 하나 있는데 그 체크해 보시면 그동안에는 거래소, 자 이게 거래소입니다. 거래소는 코스닥 대비해서 거의 떨어진 게 좀 별로 없죠. 그리고 코스닥이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소하고 코스닥이, 그죠? 예. 키 맞추기를 해. 왜? 코스닥은 지금 거래소 대비해서 이만큼 떨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키를, 거래소가 여기 있으니까요, 맞추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거래소 종목군들의 매기가 강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상승폭이 좀 강하겠습니까? 아니면 코스닥이 강하습니까? 코스닥이 강합니다. 왜?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서도 오르는 종목군들의 흐름도, 또 견조한 종목군도 코스닥이 조금 더 견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나면 이제 미국 대선도 다가오고 결과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으니까 차근히 가시고, 제가 지난 월요일 야간 반상회 때 얘기 드렸죠. 여러분들 뭐 쉽게 포기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오늘 종목들을 좀 몇 가지 한번 좀 보니까요, 오늘 미국 시장도 하락을 하고 뭐 유럽 시장 떨어졌지만 미국 시장에서 조금 주목됐던 애들, 플러스 흐름 나온 애들 중에서 좀 보니까 태양광 업체들이 괜찮아져요. 퍼스트 솔라나 뭐 썬파워나 뭐 진코 솔라 좀 뭐 그 정도면 괜찮다.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한 ETF 뭐 이런 애들도 보니까 시장 대비 견조했단 말이에요. 그죠? 특히 퍼스트 솔라 주가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태양광 관련한 종목은 아무래도 조 바이든 효과를 좀 기대했던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놈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 관련 업체들 중에서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저평가 종목은 현대에너지 솔루션하고, 그죠? 오늘 현대에너지 솔루션 어떻게 됐습니까? 전략 후강으로 양봉으로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양봉 나왔고요. 뭐 흐름 좋습니다. 이평선들 굳이 따지는데 이평선의 이격도 뭐 크지 않아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평선의 이격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주가가 아직 못 올랐다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OCI, 네, 역대급 올해 적자입니다. 근데 주가는 왜 오르냐? 내년에 흑자거든요. 국내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그린 뉴딜 뭐 좋다 이거예요. 뭐 서서히 올라서고 있고, 그동안은 너무 저평가돼 있었다. 그런데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올해 적자, 큰 적자, 내년에 확고한 흑자. 그러면 내년에 투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난 올해 하고 싶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오늘 뭐가 있냐면, 오늘 시장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살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쪽 라인이 좀 좋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반전이 한 9%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더불어서 셀트리온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번에 셀트리온은 대략 한 요 정도가 저점의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대략 한 23만원에서 한 25만원대 정도 되는 것 같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 8만원에서 9만원 사이에서는 조금 해두시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가지고 있는 분들도 조금 더 하고, 신규로 없는 분들은 좀 해두시라고 그랬는데, 올랐다 내렸다 막 그러고 있는데 막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는 제가 특집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기회가, 왜 전기차 숨고르기 보인 지 3개월 됐거든요. 그죠? 네. 그리고 오늘 그 현대모비스가 시장에 좀 기대치, 뭐 실적은 뭐 괜찮았는데 뭐 기대치를 조금 부합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음봉 맞고 뭐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저가 매력이 생기는 겁니다. 22에서 한 24, 이 정도 라인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수소 쪽에서 수소차, 뭐 코스닥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그죠? 유니크 같은 거. 왜냐하면 여기가 제가 했던 자리, 또 그 자리, 그죠? 예,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뭐 다 봐드릴 수는 없고, 뭐 그러려고 온 건 아니고요. 유럽 코로나19, 그래서 재봉쇄 여파로 해서 증시가 급락을 하고 또 걱정들도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그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올려드리는 건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만 좀 조금 잠을 좀 청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영상 보신 분들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해주시고 알림 해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뭐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또 드릴 테니까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에 공개방송 야간 주식반상에도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